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형용사 수러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형용사 수러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어, 서술어, 어순이 있는데, 자, 이 주어, 서술어, 어순은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거죠. 주어, 서술어, 어순에서 이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주어, 형용사, 어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형용사는 주어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 주어, 서술어, 어순에서 이 서술어 자리에 동사를 쓰는데 이번엔 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집어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형용사 수러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형용사 수러문을 학습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분류를 합니다. 보통 분류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짝 언급하고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중국어에서는 학자들마다 형용사의 분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형용사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형용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사의 하위 범주로서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즉, 형용사성 동사, 동사의 하위 범주로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형용사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형용사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에 따라서 의미를 기준으로 성질 형용사, 상태 형용사, 형상 형용사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떤 구의 조합, 즉 어떤 음절의 조합이죠. 음절의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성질 형용사, 상태 형용사 두 가지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성 동사로서 이 형용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도 개념의 유무에 따라서 상대성 형용사 그리고 절대성 형용사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분류는 학자들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용사의 정확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의 책이나 어떤 블로그나 그런 것들에서 많이 보는 분류는 이겁니다. 이거 성질 형용사와 상태 형용사. 자,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차용되는 형용사의 분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형용사의 분류를 따로 채택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형용사 수러문에 사용하는 상황, 그 상황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를 사용해서 사물을 묘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사물을 묘사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상황. 대상이 지닌 성질의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물을 묘사한다. 그 한 상황. 그리고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자,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 설명.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물을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형용사를 사용해서. 자, 첫 번째,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할 때는 이것의 예시를 보면은 저 여성분은 참 아름답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 자동차 꽤나 빠르구나.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하는 거죠. 일시적인 감탄. 자, 반대로, 자, 이 예시들. 이 황금은 가짜이다. 또는 손이 얼음장처럼 차구나. 이 옷이 여기서 최고로 비쌉니다. 자, 여기 가짜다. 얼음장처럼 차다. 최고로 비싸다. 이런 것들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감탄이 아니라 이 대상들이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지닌 성질의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할 때 대상이 지닌 성질의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할 때 바로 형용사 수러문을 쓴다는 것입니다. 형용사 수러문은 대상이 지닌 성질의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어에다가 정도부사와 형용사를 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반면에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는 슈더 구문이죠. 슈더. 명사화하는 건데 이 슈더 구문을 씁니다. 이때는 주어 뒤에 슈더 구문을 쓰는데 형용사는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슈, 형용사 더. 이 구문으로 우리가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용사에는 이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하는 이 형용사에는 어떤 형용사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용사는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자,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용사. 왜냐하면 정도부사를 같이 써야 되니까 이 정도부사로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용사는 모두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도를 표시할 수 없는 형용사, 이런 형용사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형용사들은 감탄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는 뭐 가릴 거 없이 모든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용사, 이미 정도의 의미가 있는 형용사, 정도를 표시할 수 없는 형용사, 이 모든 것이 다 이곳에 위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잠깐 지우고 사실은 이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면 사실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이 한 페이지면은 여러분들은 형용사 수로문뿐만 아니라 이런 슈더 구문을 써서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까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이 지닌 성질의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형용사 수로문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형용사 수로문에는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예시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뭐 예시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개만 적어놨는데 이 예시들은 우리가 보통 성질 형용사라고 분류하는 것들에서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보통 뭐 이름절, 이음절 성질 형용사 이렇게 분류하곤 하는데 굳이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겠다. 이 형용사들은 모두 어떤 정도가 있겠다. 정도의 차이를 표시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형용사 수로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수로문은 주어에다가 이런 정도부사와 이런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용사, 그런 형용사들을 같이 적어주면 된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 여성분은 참 아름답네 라고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 那位女性很漂亮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뜻은 저 여성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표현하는 거죠. 감탄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와, 이거 엄청 맛있다. 这个非常好吃.这个非常好吃. 엄청 맛있다. 음식이 맛있음에 감탄을 표현하는 거죠. 감탄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꽤나 빠르구나. 这辆车比较快라고 했는데 比较快, 비교적 빠르다. 이 자동차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비교적 빠르다는 것에 감탄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에 감탄을 하는 거죠. 다음, 맞아. 작년 겨울은 최고로 추웠어. 去年冬天最冷,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 겨울을 우리가 회상을 합니다. 작년 겨울을 회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 과거에 있다고 봤을 때 그때 최고로 추웠어. 정말 마찬가지로 감탄을 표현하는 거죠. 최고로 추웠어. 감탄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감탄을 표현하는 그것들은 모두 형용사 수로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대상이 지닌 성질에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할 수 없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즉, 이 형용사 수로문에 쓸 수 없는 형용사도 있다는 거죠. 이런 형용사는
이미 정도의 의미가 있거나 또는 정도를 표시할 수 없는 형용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AB형, ABB형, AA 중첩, 뭐 AABB 중첩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보통 상태 형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태 형용사에서 상태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뭐 중첩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ABB형, AB형 또는 ABAB형 이런 식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걸 외우지 말고 분류하지 말고 그냥 이 형용사 자체에 이렇게 정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모두 정도의 표시입니다. 빨간색은 제가 정도의 표시로 표시해놨는데 마이라는 것은 하얗다는 거죠. 100 이라는 100 하얗다는 건데 쉐 눈이라는 어떤 명사가 붙어서 눈처럼 하얗다 이런 식으로 이미 정도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미 정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중첩형은 형용사를 한 번 더 앞에 있던 그 형용사를 한 번 더 적어서 좋디 좋다 좋은 만큼 엄청 좋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형 이런 것들은 모두 이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용사 수로문에 쓸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형용사 정도를 표시할 수 없는 형용사 짠 진짜는 그냥 진짜지 조금 진짜, 많이 진짜, 굉장히 진짜 그런 거 없죠. 거짓도 그럴 거고 별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삐에 별개라는 것도 뭐 조금 별개, 많이 별개, 굉장히 별개 그런 거 없죠. 별개는 그냥 별개죠. 자, 그 다음 시엔청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성애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은 그냥 그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지 많이 이미 갖춰져 있다, 뭐 조금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건 없죠. 그냥 이미 갖춰져 있는 거는 이미 갖춰져 있는 겁니다. 국립에, 구월이다, 국립에 이런 것도 그냥 뭐 조금 국립에, 굉장히 국립에 그런 거 없죠. 국립은 국립입니다. 상등급에 그리고 텅 비다, 수어 틀리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정도를 표시할 수가 없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은 대상이 지닌 성질에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으로 쓸 수가 없다. 대신에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 시더 구문을 써서 주어 쉬, 형용사 더 이런 어순을 통해서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예시를 한 4가지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황금은 가짜이다. 앞에 나왔던 예시죠. 이 황금은 가짜이다. 가짜이다는 것은 짜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정말 가짜이다, 굉장히 가짜이다, 조금 가짜이다 이런 거 없죠. 그냥 这个黄金是假的. 이 황진은 가짜라는 성질을 지녔다라는 사실을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쉬다 구문을 통해서요. 이 황금은 가짜라는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빵이 아직 따끈따끈하다라는 것은 热乎乎 이런 걸 쓰는데 面包是热乎乎的. 빵이 따끈따끈한 성질을 지녔다라는 사실을 그냥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뭐 빵이 아직 따끈따끈하다, 와 따끈따끈해, 따뜻해 이런 거는 뭐 다른 걸 쓰겠죠. 뭐 面包很热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런데 热乎乎 이런 것들은 이런 아까 말했던 우리가 ABB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네, 형용사 수로문에 쓸 수 없고 단지 그런 빵이 따끈따끈한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구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손이 얼음장처럼 차구나. 이때부터 얼음처럼 차갑다 이런 의미에서 빙냥 뭐 이런 걸 쓰는데 양쇼시오 빙냥다. 두 손이 얼음장처럼 찬 성질을 지녔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두 손이 얼음장처럼 찬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실 설명. 자,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는 작디 작다. 자, 샤오샤오. 작디 작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미 정도의 의미가 포함된 거죠. 이미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我家的小狗是小小的. 우리 집 강아지는 작디 작은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점은
이 sh는 생략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sh가 뭐 생략되기도 한다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 상태 형용사를 우리가 서술어로 쓸 때는 뭐 상태 형용사 다음에 뭐 더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서술어 쓸 수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런 거 그냥 서술어 쓸 수는 없고 앞에 반드시 sh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sh는 보통 뭐 생략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sh가 들어가는 게 맞죠. 원래는 sh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좀 지우고 네 번째, 이 should 명사화에는 모든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모든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엄청 맛있다. 이건 아까 형용사 수로문이죠. 감탄을 표현하는 거. 这个非常好吃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should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这个是非常好吃的 이때는 이건 엄청 맛있는 것이다. 그냥 이 음식은 엄청 맛있는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약간 의미가 바뀌었죠. 이 음식은 뭐 엄청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만 하나는 감탄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그냥 그런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은 감탄, 이 should는 그냥 사실을 설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실상 이 페이지가 이 형용사 수로문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를 사용해서 사물을 묘사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사물을 묘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대상이 지닌 성질의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하는 상황. 자, 두 번째,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일시적인 감탄 표현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저 여성분은 참 아름답네. 와, 이거 엄청 맛있다. 이 자동차 꽤나 빠르구나. 자, 이런 일시적인 감탄의 표현에서는 우리는 이런 형용사 수로문, 이때 바로 형용사 수로문을 쓴다는 것이죠. 이 형용사 수로문은 이 정도부사와 형용사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형용사 수로문에 쓸 수 있는 형용사는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형용사는 모두 올 수 있다. 반면에 이미 정도의 의미가 있거나 정도를 표시할 수 없는 형용사는 형용사 수로문에 올 수가 없다. 대신에 이런 형용사들은 모두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만 쓸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이 황금은 가짜이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구나. 이 옷이 여기서 최고로 비쌉니다. 자, 이런 문장은 어떤 일시적인 감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물들이, 이 대상들이 이러한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모두 should 구문 안에 형용사를 써서 she 형용사 the 구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여기 should 안에 형용사에는 모든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형용사 수로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보통 형용사 수로문을 학습할 때는 이 형용사를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를 분류하는 것이 좀 확실한 것도 부족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분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을 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형용사 수로문에 대한 이 영상은 분량은 좀 짧은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준비를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임을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